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 상반기 정도 그 안까지 해서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2024년 12월인데요. 어쩌면 빠르면 12월 안에 하야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상태로는 계속 지속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임기까지 2027년인가요? 2027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게끔 국민들이 기다려주거나 아니 정치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되게 미온적이고 되게 이 단결 대우를 이렇게 형성하고 민주당이 철저히 맞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밤에 있었던 계엄령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를 두둔하는 입장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의 이 저항을 받는 것도 당연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란 세력 역적으로 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에서 어쩌면 좀 더 앞장서서 윤석열을 하야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든 아니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든 윤석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 고민으로 그들이 머리를 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끌어내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너무 많은 폐악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생활이 안 돼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제는 100점이다 90점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민심들이 더 나빠졌던 거죠. 아무리 보수, 아무리 우파라고 얘기해도 지금의 윤석열을 대통령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계속 잘하고 있다라고 떠들어대면 그건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닌 좀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극우도 위험하고 극자도 위험한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벌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혼나야 될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게끔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 지금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거리 시위를 하고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결국 그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 정치적인 혼란이 우리 사회를 또 얼마나 또 힘겹게 할까.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극악스러워지는 건 아닐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우려,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된 것과 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음이 또 마냥 희망적이고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우려스러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안 좋아질까라는 걱정도 계속되죠. 또라이 짓 하고 계엄령 선포한 그 윤석열이 하야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하야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걱정도 솔직히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소용돌이처럼 순식간에 휙휙 바뀌고 있는 게 지금이라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도 많이 되는데요.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 엄한 시대를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서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걸까? 주식시장도 개판될 거고 각종 여러 가지들이 더 이제 암담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 걱정이 더 많을 겁니다. 윤석열을 끄집어내려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은 뭘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나라 꼴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급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윤석열의 뭐 충암고 뭐 고등학교 출신의 그 국방부 장관 뭐 누구 뭐 이런 인간들 모여가지고 계엄 선포할 거라는 작당 모의를 했다라고 했던 그 민주당의 뭐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그런 짓거리를 벌리겠냐, 아무리 그래도 좀 상식을 넘어서는 좀 너무 과도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놈의 나라가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아마 내려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놈의 나라가 더 아마 엉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고 더 대비하며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 무지막지하고 참 막연하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죠. 좀 더 두고 봐야 하고 확실한 건 이 앞으로의 이 혼란, 이 불안, 이 염려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감내하고 극복하고 견뎌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상황이 쉽게 개선이 되고 쉽게 좋아지고 쉽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꽤나 힘겹고 꽤나 어렵고 꽤나 이 고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므로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이 금방금방 개선되거나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고 지내야죠. 그리고 어떻게든 건강절약하고 아끼고 성실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앞으로의 삶을 이 현실을 견디고 극복하고 적응하는 비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참 소홀하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힘겹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우직하게 무던하게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이 우리네 현실이 참으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이며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 양식을, 우리의 태도를 잘 좀 받쳐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좀 극복하고 견디며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